자, 구독자 여러분, 1.7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종목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 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많은 댓글 참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조금씩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향후의 일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기 좋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합병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건 1,450억 원 가량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걸 시장에서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발 매집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현재 위치에서의 가격 방어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데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단순 합병만 지금 좋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일단 지금 이제 셀트리온 올해 하반기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램시마 SC라고 해가지고 원래부터 셀트리온을 먹여 살린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제형이 다릅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랑은 다르게 이게 주사기 제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고 그게 셀트리온을 먹여 살렸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어떻게 된다? 미국에서 하반기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식 출시는 내년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미 유럽에서 흥행을 상당히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초기에 출시가 된다면은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량을 최대한 많이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해야지 좋겠죠. 해서 연 800만 바이알 규모 신규 완제 의약품 공장 증설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원가 절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추가된 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무제표가 이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내용은 뭐 이것 말고도 유플라이마나 아니면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좋기는 한데, 네, 일단 이 정도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개별적인 이 호재 그리고 남아있는 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런 걸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시장의 상황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카카오 네이버는 물론 다시 제가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성장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이 성장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동성이고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패드의 인사도 비교적 비둘기파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이거든요. 근데 임금이 꺾일 수 있는 선행 지표나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다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금리 인상의 확률은 떨어지게 될 거고 동결의 확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눈앞까지 다가오게 될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지금 이 원유의 가격도 좀 높고 이게 에너지죠.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덥다 보니까 추수 시즌 오면은 생산량이 예정되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올해 하반기까지만 버티면 안정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금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셀트리온은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고려를 해본다면 역시나 합병 이슈 있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선반영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인하 계속 연결되면은 왔다 갔다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거기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금리 인하의 끝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격 방어적인 뉴스도 있고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모아가기 참 좋은 자리다 정도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수급이랑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자면요. 일단 수급 오늘 외국인 조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향이 바뀐다라기보다는 나오면 좀 기대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걸 노려봐야 된다? 합병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만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예상치로는 75bp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금리가 얼마냐라고 하면 3%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더라도 200bp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흐름이 유지되는 이상은 내리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우리가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17년이랑 2020년인데 이 당시에도 금리가 좋았죠? 유동성 좋았죠? 올라갔죠? 그리고 2020년에도 유동성 좋고 금리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연결해서 지금 이 순간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셀트리온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자. 호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호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용을 안 하면은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적인 지지 라인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 위치 회복할 수 있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셔라.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합병 이슈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보인다라는 부분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두 가지 뭐라도 하나 나오게 된다면 상승 준비하자. 그런 다음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된다.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 라는 내용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부라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복잡하게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셀트리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